우리 오세아니아 랩랜드 대회 ORC라고 하는데 특이한 것은 이 ORC는 이번이 대면으로 모인 게 처음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비대면으로 ORC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대면으로 처음 모였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스태프들도 지금 뭐 뉴질랜드, 호주 곳곳에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그런데 이 랩런트들이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배경에는 우리 1세대 선교사님들과 또 중직자들의 발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이 랩런트 대회를 준비하고 행사를 기획하고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전도자 류 목사님도 메시지 중에 언급을 하셨지만 이 정도로 성숙된 랩런트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움직인 것은 정말 처음인 것 같다. 그 정도로 또 감사하고 감격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번에 갔던 것은 오세아니아 랩런트 대회를 참여하고 또 전후로 한 이틀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3단체 현장과 네피림 현장, 정말 어떻게 창세기 3, 6, 11이 이 오세아니아 지역에 흐르고 있는가, 호주에 흐르고 있는가, 앞으로 오세아니아 복음화를 위해서 오세아니아의 랩런트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그 현장을 정확하게 전도자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이번에 확인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빠른 시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하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이유고 또 땅끝이 될 것입니다. 전도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진짜 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어느 종족을 가든지 그곳에 오래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오래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흐름을 전도자의 눈으로 먼저 확인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로 하는 망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저는 이번에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육신의 관점에서의 세상 나라 관점. 호주 어떤 나라인지 잘 아실 텐데요. 제가 도착했던 곳은, 머물렀던 곳은 그린 스퀘어라는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외곽에 있는, 그러니까 대구도 보면 도심이 있고 우리 화원이 보면 약간 경계선상이죠. 약간 그런 지역이에요. 원래는 산업도시였고 공업도시였던 곳이 이제 낙후가 됐다가 대구하고 비슷해요, 맥락이. 대구도 과거에 한때 이 공업도시로서 산업도시로 반짝했던 적이 있었죠, 섬유도시로. 근데 지금 90년대 이후로는 많이 쇠퇴했지 않습니까? 딱 이 동네가 그랬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2030, 2050 이렇게 시드니 도시개발 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되면서 이 지역이 빠른 속도로 지금 몇 년 동안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곳곳에는 막 공사가 계속 아침부터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근데 제 눈에 첫 번째 들어왔던 장면이, 동네를 이제 한 바퀴 쭉 아침에 도는데 이 장면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야. 딱 명상을 하는 장면인데, 이 도시가, 이 지역이 명상을 통하여서 정신적, 영적으로 리프레시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는 여기 보면 그린 스퀘어, 과거에는 도시 중심의 그런 공업 도시 중심의 지역이었다. 그런데 잘 설계된 공동체 시설, 녹색 기반 시설, 개방된 공간 등에 투자함으로써 번영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명상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많은 걸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제는 뭔가 공허하고 뭔가 한계에 이르니까 정신적인 충족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충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런 큰 일종의 뭐랄까요, 이 리크레이션 센터입니다. 리크레이션이 재창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재창조되어지는 그런 운동하는 공간, 수영장, 명상하는 공간을 아예 센터로 대형으로 다 이거 지어놨습니다. 이곳은 바로 근처에 있는 바로 지역 공공 도서관입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한국에서 미리 찾아서 이곳이 되게 유명한 줄 알았는데 제 숙소랑 가까운 줄 몰랐어요. 근데 불과 숙소랑 200m 거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육신적으로 볼 때 많은 것을 발전했고 복지, 공공도서관이 이런 분위기예요. 지역에 있는, 도심도 아니고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인데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정말 시설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에 중국 사람들이 뿌리를 많이 내려서 중국 아이들이요, 후대들이 엄마 손 붙잡고 와서 책 읽고 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고요. 뭐 시설적인 면에서는 아주 손에 꼽힐 정도로 많이, 그리고 특징적인 건 뭐였냐면요, 4차 산업과 관련돼서 그런 기술, 디지털 이런 기계들을 만질 수 있는 아이들 도구들이 있는 거예요. 경험해 볼 수 있는 작은 놀이인데 우리는 뭐 인형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호주에는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뇌세포가 이런 기술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보고 끼워보고 맞춰보면서 이 디지털에 눈뜰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을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이런 키트라고 하죠. 키트가 있는 것이 되게 신기한 부분이었습니다. 또 이곳은 따로 단독 건물 6층짜리 건물인데, 여기 보면 도서관, 그리고 보면 quiet place를 그래서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이 딱 중앙에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수 있고 명상할 수 있는 공간, 컴퓨터실, 음악룸, 그리고 세미나 할 수 있는 공간이 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가지 뜰, 늘 말하잖아요. 아이들의 뜰, 서밋의 뜰을 생각을 하면서 이곳에서 기도를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정말 저 공간이 이제 위에 공중에 떠 있는 공간이 명상할 수 있는 조용한, 안에 딱 들어가면 너무 조용해요. 아주 차분하게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간에 이제 이 친구들 오기 전에 어떤 남녀 둘이 들어가가지고 막 키스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용히 명상하는 공간인데 이제 또 다른 이제 일탈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크릿 플레이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놀랐던 점은, 지역 도서관인데 무려 43개의 언어로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3개 언어로 자료를 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뭘 시사하는 거죠? 완전 다민족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 237의 뜰인 거예요. 237의 뜰이 이렇게 자동으로 사회 시스템 속에 딱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갔어도 원주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고 우호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뒷부분에 보겠지만 호주에는 지금 원주민에 대한 굉장히 추앙하고 존중하고 또 그들이 당했던 아픔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이제 그들의 것을 받아들이자, 그들이 우리의 뿌리다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가자마자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호주의 시드니의 밤야경, 유명한 밤야경입니다. 하버 브릿지고요. 진짜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화려합니다. 과연 저 나라에 뭐가 더 부족하겠냐. 많은 복지, 제도, 사회 안전망 이런 걸 볼 때는요, 또 관광 자원들을 볼 때 와, 호주는 육신적으로 진짜 뭐 부족할 게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정말 화려하고 성공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강대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또 중앙역에 가보면요, 엄청나게 아주 복잡하고 많은 이렇게 전차들이, 그만큼 트레인들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동과 교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2층짜리, 제가 처음에 가서 조금 놀랐던 거, 2층짜리, 우린 지하철처럼 돼 있는데 이제 2층짜리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옛 시청 건물인데요. 여기 보면 졸업식이라서 사람들이 나와서 막 사진도 찍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빅토리아 빌딩이라 그래서 그 빅토리아 여왕에 의해서 결국 이제 허락이 되어져서 만들어졌던 그 유명한 백화점이에요. 거의 최초의 백화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안에도 뭐 아기자기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시간을 세이브하려고 이런 도시락, 맛있는 도시락들을 이동해서 테이크아웃해서 또 공원 벤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호주는 물가가 엄청 비싸요. 요 도시락 하나가 18,000원입니다. 요 도시락 하나가. 맥도날드가 한 세트가 1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호주는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외식 물가가 엄청 비싸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이거 소고기거든요. 이거 얼마게요? 이거 한국에서 했으면 저게 아마 한 7만 원 할 거예요. 근데 저거 2만 원이에요. 저 나라에서 2만 원이면 떡을 치는, 근데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식당에서 하는 건, 조리하는 건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비싸요. 그런데 그 소는 워낙 호주가 원산지니까요. 소고기 드시려면 호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 작은 호텔에 머물렀기 때문에 해 먹을 수가 없어서 전부 다 외식을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도 못 먹었어요.
네, 호주 진짜 호주산 그 먹어본 분들 한 얘기는 진짜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밥, 그러니까 코리안 푸드죠. 한국 음식이 여기서 또 인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닭면, 불닭볶음면도 인기가 있는지 중앙에 이렇게 딱 배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관점에서 이 나라에도 곳곳에 이렇게 길거리에 일본처럼 거지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곳곳에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자기 텐트를 쳐놓고 밤에 그냥 저렇게 길거리에 자기 침대 깔아놓고 자기 영역을 딱 정해놓고 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육신적인 관점에서 풍족하지만 조금씩 이렇게 비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확인하고 싶었던 건, 그래서 제가 갔던 건 주로 관광지 중심으로 간 게 아니에요. 진짜 종교 현장, 3단체 현장, 네피림의 사단의 나라가 이 나라를 어떻게 관통하는지 좀 그 흐름을 오늘 확인하는 것이 아마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이틀 반 정도 다니면서 제가 수집했던 여러 현장들을 일단 책자들, 자료들을 이렇게 쭉 놓고 한번 사진을 찍어봤어요. 첫 번째, 호주의 개신교 현장입니다. 이곳은 호주 장로 도심에 있는 호주 장로교인데요. 문을 닫아놨어요. 1859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에 1800년 후반 혹은 1900년 초반에 호주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바로 이런 교회들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셨던 이제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건 너무나 귀하죠. 근데 이 건물 바로 옆에 사이언톨로지라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톰 크루즈라는 영화 배우 아시죠? 그 톰 크루즈가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 사이언톨로지 건물이 커다랗게 하나 있어요. 그 뒷부분에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뜰을 잃어버린 교회, 또 복음이 약화되고 사라져버린 교회는 이제 건물을 변경할 수는 없어요. 여기도 영국처럼 유럽처럼 이 옛날 유산을 그대로 보존을 해야 돼요. 용도 변경은 할 수 있어도 건물을 헐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평상시에 그냥 문을 닫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영국 국교회죠. 성공회라고 하잖아요. 그 성공회 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서 웬일인가 해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자, 들어가 봤더니 뭘 하고 있었냐면 중창단이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보시는 벽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교회에 중량 기여를 했던 사람들의 묘비를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의미 있게 했는 건 맞지만 딱 들어가면 전부 다 그냥 묘지 분위기입니다. 벽 자체가 그냥 묘지입니다. 묘지.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 100년 이상 된 건물들이에요. 100년 이상 된 건물. 그리고 성공회는 반쪽은 카톨릭 색깔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스타일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카톨릭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고해성사, 카톨릭처럼 똑같이 고해성사할 수 있는 공간이 저 옆에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볼 때 봉사, 착하게 뭐 좋은 일을 행하는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기부하고 도와주는 것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막 쥐어 짜내기식의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설명한답시고 슈퍼맨 옷 입고 슈퍼히어로 막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가면 갈수록 프로그램이 돼요. 제가 미국에 20년 전에 미국 갔을 때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크리스천 수련회를 갔는데 그냥 완전 콘서트장이에요. 뭐 그냥 막 화려하게 똑같이 콘서트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애들 흥미 끌기 위해서, 청소년들 흥미 끌기 위해서 막 눈썰매 타고 막 온갖 거 다 하는데 정확한 복음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내가 성공해 아이들 교육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이 성공회 잡지책 안에도 이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원주민들의 그 문화로 다시 돌아가자. 원주민들을 존중해야 된다. 우리의 조상, 우리의 선조. 그러면서 이 교회에 소개하는 매거진 안에도 똑같이 그것을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어떤 위험성이 나중에 다가오는지 교회가 완전 무지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자에 보니까 여성의 권리, 신약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나오는 여성의 권리. 그러니까 지금 페미니즘, 여성 신학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강타하는 것처럼
앵글리칸 이 성공회 안에도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여성의 권리, 성경에 나오는 여성의 권리. 우리 성경에는 사실 브리스길라다 뭐 성경에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했던 전도자의 관점에서 이명 계약을 갖춘 주의 여종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게 당연히 복음적 관점인데, 이거는 뭐냐면 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 여성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걸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신학적인 교회의 논의의 틀 안에 그대로 가져와서 흐름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명상이 들어와 있어요. 매주 금요일 1시 10분에서 1시 50분에 명상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상 내용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기 보면 그냥 메디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조용하고 그다음에 어떤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명상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공식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아까 전에 뭔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갈망을 느끼고, 그리고 바쁘게 치열하게 경쟁이 치열한 저 현장에 살아남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넥스트 레벨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쉼의 뜰을 원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메디테이션 시간을 아마 공적으로 이렇게 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사, 개인 고해 성사하는, 이제 고해 성사하는 그 안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회는 거의 반 틈은 지금 원래 처음부터 카톨릭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느낌상 한 7, 80%는 거의 카톨릭과 일치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교회, 아주 역사성 있는 교회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 경제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달라라는 그 안내하는 건데요. 보세요, 건물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고풍스러운 교회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딱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성공회는 카톨릭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음악이, 교회 음악, 오르간으로 하는 교회 음악이 엄청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매일 여기에 음악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음악 세션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하나는 교회 건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헌금 종류가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교회 음악 뮤직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 거. 자, 이거 보면서 야, 진짜 복음과 세 가지 뜰의 언약이 없으면 그냥 껍데기 유지하는 이것으로 모든 것을 사실은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카톨릭 현장입니다. 도심에 있는 카톨릭 성당이었는데요. 이 성당에도 보니까 보세요. 웬즈데이, 수요일 날 밤 6시는 힐링 서비스, 그러니까 힐링 예배로 된다. 그러니까 코드가 조금 느껴지시죠? 아까 지역에서도 명상센터를 가지고 그 지역을 리프레시하겠다. 교회도 메디테이션, 카톨릭에서도 힐링 서비스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지금 갈망이 있는지가 느껴지시죠? 이거는 이제 성 마리아 대성당이라 그래서 아주 유명한 도심에 있는, 엄청 큽니다. 도심에 있는 대성당이에요. 사실 저는 예상치 못했던 안의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고딕 양식에 이 굉장히 고풍스럽죠. 그 고딕이라는 것은 원래 고에티라는 말의 어원을 갖고 있는데 위에서 소리를 불러들이다라는 뜻인데, 그 고에티라는 것은 옛날에 고을 지방, 프랑스의 고을 지방이라고 그래서 그 사실은 복음화되기 이전에 이교도들의 그 문화, 그 귀신의 소리를 불러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고에티. 그 고딕 양식으로 중세 성당이 지어진 것처럼 귀신의 소리, 다른 소리를 불러들이는 그런 스타일의 고딕 양식으로 잘 지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상치 못했어요. 여기서 제가 미사를 드리는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을 했거든요. 그냥 제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좀 쉬려고 들어갔다가 안에 좀 보고 구경하고 쉬려고 들어갔는데 시간이 마침 미사가 진행되는 시간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유가 없고 기회가 없으니까 한번 보자 해서 다 봤거든요. 자, 들어가는데 푸어 박스, 자, 가난한 사람을 돕는 헌금, 딱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다 도와주는 거, 육신적인 봉사, 뭐 재앙당한 곳, 지진 일어난 곳, 홍수 당한 곳, 자, 도와줍시다 하면서 육신적인 봉사 잘하고 있죠. 자, 마리아 중심, 마리아 대성당이니까 마리아를 숭상하고 아기 예수는 아주 이렇게 연약하게 아기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보면 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가 강조되지 않고 예수가 강조되지 않고
그 비본질,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마리아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인들, 보통은 다 성인들인데 이건 마리아 대성당이니까 전부 다 마리아 상을 가지고서 이렇게 성인 숭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이들은 기도 응답을 더 잘 받기 위해서 성인들, 마리아를 매개체로 삼아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실 때 아마 빌어주시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사실 이 심리거든요. 이것도 고해성사하는 시간을 알려주고 있고요. 자, 제가 이제 미사를 참여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제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전제된 지식이 있어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 표시는요, 말타의 기사단이라는 프리메이슨 일부 조직이거든요. 템플러 기사단에 소속되어 있는 말타 기사단이 있는데 그들은 카톨릭 신자면서 프리메이슨인 그룹들이에요. 근데 호주의 가장 대표적인 성 마리아 대성당의 사제들이 누구냐? 말타 기사단입니다. 보시죠. 앞에 옷 사제복 입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종교 현장도 3단체가 사실상은 먹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현장에서 이걸 좀 충격을 받고 말타 기사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예전에 제가 조사했던 건 있었지만 최근에 뭐가 있지 하고 딱 봤는데 지난 6월 10 며칠 날 말타 기사단의 단장이 교황과 만나가지고 단독 면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프란치스코 교황은 예수회 출신이거든요. 예수회 출신. 이 카톨릭 안에서도 예수회는요 특별한 단체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근데 그들은 엄청난 명상과 신비주의 체험을 하면서 다른 영성을 가지고 무장했던 단체거든요. 근데 이 예수회가 전 세계 수천 개의 학교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됐다는 거, 예수회 출신의 교황이 됐다는 건요, 이제 이 예수회가 어마어마하게 다시 정비하고 힘을 가지고 일어난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번에 말타 기사단 단장과 6월 19일인가 그때 바티칸에서 면담한 기사를 제가 딱 보면서 와, 이게 이제 3단체가 어떻게, 그러면 카톨릭하고 프리메이슨을 비롯한 이런 3단체는 지금 어떻게 연계해서 무엇을 지향하고 나아가는가? 지금 우리 작년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포럼 중에 봤던 영상 중에 환각 물질을 통해서 사람 각성시키고 치유하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운동을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 그랬고 3단체가 하고 있고, 그런데 작년에 캐나다의 카톨릭 신자들이 원주민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기숙학교시키고 가족과 떼어놨던 거, 그런데 거기서 매일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어서 묻혔는 걸 발굴하게 되었고, 그것을 가톨릭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한다고 몸이 아픈 프란치스코 교황이 캐나다에 건너가서 그 인디언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작년에 제가 읽었던 그 책 중에 카톨릭 바티칸과 이 예수에 관련해 가지고 일종의 미사의식, 성체의식, 여기에 환각 물질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주민 문화를 쫙 배경에 깔아가는 것, 미국이나 남미의 그런 지금 인디언들, 학살당했던 인디언들, 여기에도 호주나 이런 쪽에 지금 원주민들, 이런 문화들을 자연스럽게 부각시키고 옹호하고 인권 보호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들 속에 있는 영성과 그들의 의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종교, 카톨릭의 예식 속에 도입될 수 있는, 융합할 수 있는 지금 커넥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타 기사단, 템플 기사단 그 표식이죠. 그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의 모임이 따로 있더라고요. 청년들, 이 호주에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 모임을 카톨릭에서 지금 아이들의 뜰을 이렇게 만드는데 하필 이름이 시티 컴퍼스라. 그 컴퍼스는 프리메이슨의 대표적인 표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우리로 말하면 보좌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위로부터 내려온 어떤 빛, 힘, 그런 걸 컴퍼스가 상징을 하는데,
모임의 이름이 시티 컴퍼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데 뭔가 쏙 들어왔어요. 이게 카톨릭에서 운영을 하는 서점이었습니다. 근데 제목이 뭐냐면 폴 라인이에요. 바울 라인. 바울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웃긴 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책들 종류를 한번 보세요. 스피노자의 종교, 그리고 화해의 능력,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활동들, 그리고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무엇인가 억눌린 데서 내가 렛고 놓아줘라.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 행복할 용기 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신적으로,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뭐 심리학적으로 상담이라든지 또 힐링이라든지 이런 쪽의 도서들을 카톨릭 서점에서 중심에다가 깔아놓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전 세계가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Untold Resilience, 그리고 Humankind, 인류. 그 아이들에 대한 책들도 보면 헐 스토리자, 페미니즘에서 나온 책이죠. 그리고 뭐든지 자꾸 연결하는 The World Together, Sharing, 나눈다, 브릿지, 연결한다. 무엇인가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고 수용하고 우리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제 인권의 차원에서 함께 가자,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평화, 앞에 피리 부는 사나이인데 이제 평화죠. 평화를 상징하는 마크. 그러니까 원래 카톨릭 자체는 복음이 없지만 거의 세상의 3단체의 그 세계관, 사상, 문화, 그 흐름을 이 카톨릭에서도, 호주에 뿌리 내리는 카톨릭에서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하나 찾았어요. Where is Jesus? 밑에 딱 하나, 예수님에 대한 책은 딱 한 권 있고 나머지들은 다 상관없는 책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 서점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카톨릭 그 성마리아 대성당에 들어가서 가져온 책자에 보면 A New Lif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우리말 새 생명, 새 생활을 소개하는 거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요는 이건 거예요. 지금 호주에 백인들은 점점 줄지만, 카톨릭 신자는 줄지만 원주민 가운데 개종해서 점점 카톨릭화되고 있는 사람들은 많다라는 것을 데이터에서 쭉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카톨릭의 예식을 이 원주민이 조금 더 수용할 수 있고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변형된 예식서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팀이 생겼어요. 지금 WCC나 카톨릭이나 이들이 중요한 게 예식서예요. 개신교와 교류를 하고 하나 갈 수 있다라고 할 때도 첫 번째 통일을 이루는 게 예식서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원주민들의 문화, 그들의 영성, 그들의 것들이 기독교, 이 카톨릭 안에 같이 융합되는 데 있어서 예식서를 어떻게 일치하고 통일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using these resources, 이 원주민에게 있는 많은 풍부한 영성적인 리소스가 있는데 이 자원들을 카톨릭의 예식, 이들이 카톨릭 신자가 되고 있으니 이거를 카톨릭 예식 속에 영성에다가 어떻게 융합할 수 있겠냐, 그거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 시도들은 되어 왔다라는 거 증거를 쭉 대면서 지금 그 흐름이 이면에 이 호주, 오세아니아 쪽에 카톨릭에서는 이 작업들을 쭉 하고 있는데 이게 호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원주민들이 과거에 제국주의 시대 때 박해받고 핍박을 받았던 그 모든 나라에서는요, 카톨릭이나 WCC에서는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사제가 원주민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간간히 신흥 종교와 이단 현장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파륜궁. 여기도 예외 아니어서 자기들 박해받고 있다고 막 명상하면서 파륜궁을 소개하죠.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호주는 중국인들이 엄청 많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군지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기 가면 항상 있는 것처럼 여기도 예외 없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딱. 근데 이들이 왜 이걸 하냐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행위의 덕을 쌓는 거예요. 공로를 쌓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이거 일정 부분을 채워야 이제 구원의 아이템이 되는 겁니다.
중세 시대 때 샀잖아요. 면죄부를 섰잖아요. 그리고 성인 숭배하고 성지 순례하고 보물들을 막 숭숭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게 뭐냐면 전부 다 구원 얻을 수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게 몇 점짜리 이런 식으로. 지금 신천지나 이런 뭐 이단들은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행위가 플러스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열정과 열심과 이 행위가 요구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장로교 바로 옆에 뭐가 있죠? Church of Scientology, 사이언톨로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Free Personality Testing, 무료 성격 검사 이러면서 유혹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어떤 성격 알고 싶으니까 이런 식으로 딱 들어와서 면담을 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실이에요. 이게 1층에 딱 가자마자 8개 섹션이 딱 되어 있고, 우리로 말하면 구원의 길을 8단계로 나눠가지고 한 단계씩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어디 이게 자료실이 있어서 스스로 뭔가 기도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뭔가 뭐 교회 역사에 대해서다, 아니면 렘넌트 운동에서다, 뭔가 뭐 메시지가 됐든 현장이 됐든 호흡이 됐든 뭔가 자료를 스스로 볼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사이언톨로지는 미디어의 전문가들입니다. 헐리우드의 거의 3분의 1이 사이언톨로지가 먹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은 미디어 쪽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런 것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구원의 길을, 세상의 문제가 뭐다 진단하고 그들이 말하는 해법들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짧게 딱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The way to happiness, 행복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이제 육신적인 봉사도 우리도 많이 하고 있다, 좋은 단체다 막 이렇게 알리고 있고, 막 시달리고 있고, 정신적으로 또 뭐 중독의 문제, 뭐 트라우마, 많은 문제들을 제시하면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사이언톨로지에서 알려준다, 이거를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서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성격 테스트 한다고 했죠. 저기 보면 첫 번째가 테스팅하는 룸이에요. 거기서 딱 테스트하고 나면 테스트 이발리에이션, 평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원하면은 여기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차례차례로, 그러니까 캠프 공간이죠. 자료 쫙 보고 난 다음에 또 테스트 해보고 이게 내게 필요해, 그러면은 바로 상담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1층에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사이언톨로지에서는 자체적으로 만든 기계가 있어요.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에 빠져 있는지를 진단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게 이제 일종의 사기치는 건데, 그런데 이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실 그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see a thought, 당신의 생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자료들을 또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여기도 이렇게 미디어 전략이죠. 자료들을, 리소스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유롭게 얼마든지, 여기가 일주일 내도록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아까 옆에 있었던 장로교는 주일날만 열리잖아요. 근데 사이언톨로지 교회는 그냥 24시 그냥 일주일 내도록 들어갈 수 있어요. 자유롭게 1층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가요. 내가 가서 막 사진 찍어도 제재도 안 해요. 다 말해도 얼마든지 찍어라. 그러니까 그 뭐요? 개방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쉴 수 있는 뜰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는 비대면 전략가 있었어요. 24시 7일 동안 언제든 어디서든 보시죠. anytime, anywhere, 24/7 볼 수 있도록 뭐 하는지 얘네들의 QR코드 해가지고요. 애플 TV, 아마존, 뭐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각종 다 접속할 수 있어요. 사이언톨로지 콘텐츠를 이 24 비대면으로 항상 볼 수 있도록 이걸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말하는 3가지들, 진짜 24 시스템, 대면과 비대면의 대면의 비대면화, 이런 것들을요, 이 2단 신흥 종교들은 하고 있구나. 진짜 하나님 참된 구원의 길, 이 복음의 파수꾼의 망대들이, 복음의 망대가 진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현장에 기도를 세워왔고요. 그리고 프리메이슨 센터입니다. 곳곳에 이런 뭐 오벨리스크죠. 프리메이슨의 대표적인 건축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어떤 건물 앞에도 이런 상징물이 있었어요. 자, 이게 그 도심에 있는 프리메이슨 센터인데, 저기 보이는 낮은 층 있죠. 저 층이 전부 다 이제 박물관이에요.
그 현장에 이제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20년 전에 미국 현장, 그리고 10년 전에 또 다시 그때 미국 필라델피아 현장에서 프리메이슨 확인했었지만 다시 거의 한 13년 만이죠. 13년 만에 이 호주 현장에 있는 프리메이슨은 옛날에는 자료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가서 확인한 건 처음이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진짜 오래된 흐름과 뿌리 속에 이 호주의 역사는 거의 프리메이슨의 역사와 같이 20몇 명의 총리 중에 11명이 프리메이슨 출신의 총리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들의 모임들이 쭉 이어져 오고 있고요. 이곳에서도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유명한 영화 배우 클라크 케이블 아시죠? 잘생긴 배우. 그 역시 이제 프리메이슨이에요. 유명인들 이렇게 다 프리메이슨 출신의 유명인들을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 놓았더라고요. 키플링이라는 사람, 이름 아마 들어보셨을까? 키플링이라는 그 사람도 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키플링이라는 사람도 프리메이슨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양가죽으로 만든 보호 치마입니다. 이건 이제 영적인 성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하나하나 우리로 말하면 1차 합숙 끝냈고 팀 합숙 끝냈고 집중 훈련 끝냈고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얀색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해서 이렇게 영적인 디벨롭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그들의 입는 옷이라든지 아까 말타 기사단 제가 말씀드렸죠. 말타 기사단 여러 상징물들을 볼 수 있고요. 하나하나 이거는 그 건물 안에 있는 그랜드 러지 그들의 회의하고 모이는 그런 안에 내부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면 어린이 아이들을 딱 2명 붙잡고 호주에서 보니까 또 어린이들에게 대한 호주 프리메이슨의 관심이 또 남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랜드 러지 프리메이슨 지부 안에서도 제일 큰 거, 이제 큰 대표적인 이제 교회들 그런 것들이 전 세계 어디 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주황색으로 크게 있는 지부들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 볼 수 있는데 여기 대한민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한양 러지라고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에 굉장히 많습니다. 주한미군들 속에. 그래서 옛날에 6.25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와서 광산업이라든지 교육 분야에 많이 진출을 했었고 그래서 한양 러지 근데 외국처럼 엄청 이렇게 퍼지거나 크게 번성한 건 아니에요. 이면에 영향을 줬겠죠. 어쨌든 요 서울에도 하나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프리메이슨은 결국 본질은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들 나름의 답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보면 코스들이 있습니다. 코스들을 통하여서 개인의 이제 해탈을 하는 거죠. 뭔가 초월하는 다른 능력을 얻는 다른 세계를 본다라는 거고요. 기존에 나는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골 상징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울퉁불퉁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복음 받기 전에 치유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말해요. 프리메이슨 가입하기 전의 상태. 근데 프리메이슨 가입 후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를 말하면 복음에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치유되어져서 다듬어진 돌. 그래서 성전 건축에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 나라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건축돌로 빚어지겠다. 하나님 나를 마음껏 다듬어 주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그런 상태를 이렇게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들이 어떤 영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뭔가를 외우고 각인하고 암송하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상징물들을 통하여서 그걸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수단인 겁니다. 수단. 이런 걸 보면서 자기가 무슨 영적인 체험을 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떠올리는 거죠.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신명기에도 보면은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지 않도록 언약 전달한 것처럼 이들 역시 각인 우리가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내면의 프리메이슨의 영성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세팅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런 상징물들이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내가 이미 죽었다라는 걸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데 이게 영적인 진보를 스스로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을 상징하고요. 각 나라마다 뭐 역사적으로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 어쨌든 기존에 나는 죽고 새로운 신적 존재로 내가 거듭난다라는 건 모티브는 변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그 가이드한테 영적인 디벨롭하는 이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이건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 안 해줘요. 그러면서 말을 한 가지 딱 던진 게 뭐냐면 그 개인에게 달렸다.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이거 당신들 영적인 걸 추구하지 않느냐, 좋은 일 하지만 라고 했더니 그거는 개인이 어느 정도 하기에 달렸다. 딱 이렇게 말을 하고 마무리를 딱 짓더라고요. 그래서 더 깊이 말하는 걸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 역사 박물관을 갔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냥 약간 외곽에 있었던 건물인데요. 이 앞에서 제가 이렇게 사진 찍고 있으니까 저 CCTV로 저를 봤는지 그 보안 담당하는 사람이 막 나와가지고 당신 뭐 하느냐. 하도 이 사람들 당하니까 뭔가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뭘 준비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다시 말하면 이제 홀로코스트를 겪었던 마지막 세대, 그 당시 어렸던 근데 생존했던 마지막 세대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간증, 그들의 인생 스토리, 그들의 우리로 말하면 언약적 유산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는 작품들을 만들고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홀로코스트 마지막 생존자들이 이제는 이제 죽기 직전의 상태, 지금 이제 거의 시간표가 온 거죠. 박물관 안에는 여러 유대인들이 곳곳에 그 홀로코스트 겪기 전에 곳곳에서 회당을 세워서 어딜 가나 그들은 회당을 짓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온 거죠. 그러니까 토라, 하나님의 이 율법,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그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에 대한 막 모함이라든지 음모론 이런 것들이 계속 대두가 되기 시작했죠. 여기서도 보면은 계속 언론에서도요, 점점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편견을 심고요, 부정적인 걸 심고요, 점점 몰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유대인의 표식을 하게 되죠. 나는 유대인이다. 게토에서 자신들만의 그런 표식을 달게 됩니다. 여기 보면 언제든지 이동을 해야 되니까요, 저 배낭 뭐죠? 순례자에게 필요한 저 배낭, 저기 언제든지 쫓겨나면 또 이동해야 되니까 그 가방을 보여주고 있어요. 순례자의 여정. 이제 죽기 전에 총 앞에 선 어느 한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저 남자는 주위에 지금 다 죽고 쓰러져 있는 모습에 혼자 서 있잖아요.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제 제가 포인트로 담았는 사진들은 주로 어린이들과 관련된 거였어요. 이 홀로코스트 죽음 속에 쫓기고 박해하는 것 속에 이들이요, 자녀들, 후대들을 살려내고 숨기기 위해서요, 엄청난 작전들을 행합니다. Children in hiding.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숨길지, 이거에 대한 이들의 것들이요,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saving children, 아이들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그 남자아이들 다 죽이는 그때 지켜내기 위해서 했던 것이나, 이때 보면 유대인 엄마들, 부모님들의 그 심정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saving children, 그 어른들은 다 죽더라도 아이들을 어떻게 생존시킬까, 어떻게 남길까. 그래서 여기 보면 곳곳에 보냅니다. 스위스, 스웨덴,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미국, 곳곳으로 아이들을 뿔뿔이 흩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모와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생전에 자기 자녀들, 그런 아이들과 찍고 또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갇힌 곳이 달라서 어떤 면에서는 서로가 생이별을 해야 됐던 그런 가족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그 게토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만의 또 슬픔을 잇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고 음악으로 위로하고 달래는 모습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속에서도 그림 그리고 자기네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아이들이니까 막 활동을 하는 그 역사적인 장면을 그대로 이렇게 보존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기아로 굶어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굶어서 starvation. 마지막에 딱 장소에 뭐가 딱 기다리고 있냐면 이걸 기다려요. Children's Memorial. 아이들 기념관. 결국은 이 전쟁과 박해에서 가장 피해자가 누구냐? 우리 후대다. 그래서 이 후대들을 기리자.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렘넌트 언약을 잡고
마지막으로 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이들, 죽었던 아이들, 생존했던 아이들의 사진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시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증인들, 홀로코스트를 어릴 때 겪었다가 생존해서 남았던 그 증인들, 아마 지금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저 영상들 누가 만들었냐?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어요.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로 이제 딱 1등을 하고 난 다음에 저 작업을 했습니다. 만 몇천 개, 12,000명인가 증인들의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다 비치가 되어서 찾아서 들어볼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요게 요 박물관에서는 요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 보면은 마지막 죽음을 앞둔, 이제는 곧 가게 될 마지막 남은 세대들이 자신의 스토리들, 간증들, 그것을 쭉 작품으로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분이 참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자, people say,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Live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Don't live in the past, 과거 속에 살지 말라고. 그러나 I don't live in the past, 나는 과거 속에 살지 않습니다. The past lives in me, 과거가 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인데 멋지게 말을 하나 싹 틀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 빠져 사는 거 아니야. 머무는 거 아니야. 그 생생한 과거가 내 속에 살아있어. 다른 거죠. 이건 이제 한을 품었다는 얘기죠. 한을 품었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예요. 유대인들은요, 왜 민감하고요, 왜 자꾸 적대시되고 자기네에게 불리한 어떤 여론과 제도가 생겨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들은요 지금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라고. My parents gave me away to strangers to help me survive. 내가 생존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가르쳐 줬다. If I'm going to live, I want it to be a good life. 내가 만약에 살아간다면 나는 좋은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여러 증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고, 결국은 멤버십, 후원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게 나오죠. 목소리가 되어주세요. 우리를 위한 목소리가 되어주세요. 내어주세요 하면서 For a better world, 더 나은 세상. 즉 이렇게 소수민족들, 이렇게 힘없는 그룹들이 탄압받지 않도록,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이라는 건요, 이들이 탄압받지 않는 세상, 이들이 인정받는 세상.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인간이 될 것인가? To create a better world.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딱 프리메이슨과 3단체가 말하는 게 더 나은 인간이 되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 그 똑같은 메시지를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하나 몰라서 당했던 어려움인데, 이들은 아직까지도 창세기 3, 6, 11이라는 거 모르고 사단의 존재를 모르니까 자기네들이 인본주의 바벨탑으로 또 성공을 이루고 또다시 더 나은 세상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세상을 자기네들의 손아귀에 컨트롤할 수 있는 세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모든 흐름들이 4차 산업의 흐름도 점점점 가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동성애 문화인데요. 호주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동성애 문화가 뿌리 깊게 내려서 정치 현장에까지도 진출을 하고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공유도 해드렸지만, 과거에 이 동성애자들을 탄압했던 대표적인 그 경찰서 건물이 이제 큐토피아, 퀴어들의 유토피아, 이상향이죠. 유토피아. 큐토피아로 재탄생한대요. 박물관으로 바뀐다는 걸. 이게 이제 완전 흑암의 망대가 선 거잖아요. 이 정도까지 갔구나. 그래서 과거에 사람들이 겪었던 많은 부당함에 이 경찰들은 함께 기여했었다. 경찰들은 그들의 성별과 또는 성 정체성의 근거에 구타당하고 투옥됐다. 이 공간을 박물관으로 바꾸는 것은 치유와 이제 수용하는 것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회복력을 기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큐토피아는 또한 어렵게 얻은 성과와 에이즈 대응에 대해 되돌아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망대가 곳곳에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옥스포드 스트리트가 바로 동성애자들이 사는 타운인데 여기서 동성애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바로 유대인 박물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연계가 되는 거죠. 미국에서도 동성애 인권 운동의 시초는 다 유대인들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지가 되고 동성애 인권 단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밀어주는 것들도 유대인들이 핵심 그룹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그걸 볼 수 있었어요. 하필 유대인 박물관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부 다 동성애 문화가 뿌리내린 것. 그 흐름은 결국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당했던 그것에서 소수자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명목하에 가장 대표적인 옹호했던 세력이 이런 동성애 그룹들인 거죠. 포스터 이렇게 우체국 표시도 우체통도 동성애, 길거리도 횡단보도도 레인보우. 뭐 전부 다 건물들이요. 이쪽은 다. 근데 이 거리가 뭐냐? 최고급 패션의 거리입니다. 여기가 가장 비싼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자기 개인 샵을 갖고 있는 거리예요. 여기가. 아무래도 패션 분야는 동성애자들이 많잖아요. 음식 주문할 때도 보면 그렇고요. 곳곳에 여기 보면 proudly accepting,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당신들을 자랑스럽게 우리는 수용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뭐 술집이라든지 게이바라든지 심지어 뭐 햄버거 먹는 집에도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스트립 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여러 책자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난 6월 1일에서 30일은요. Proud Month라고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의 어떤 자부심, 자긍심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쟁을 하고 알리고 강하게 의지를 다지는 그런 한 달로 지켰더라고요. 한 달로. 그리고 또 그 과격한 집단의 배경에는 바로 이런 소셜리즘, 사회주의 운동,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이런 소수자 인권 운동 다 연결되어 있죠. 여기 보면 queer liberation, not rainbow capitalism. 그러니까 이 동성애 운동과 문화가 자본주의에 종속되는 걸 우리는 원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퀴어들의 소수자들의 해방을 우리는 외치는 거야. 그거를 다시 한번 방점을 찍어서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저 뒤에 보면 유대인 박물관인데 바로 옆에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 앞에 이 조형물이 있는데 이게 뭐지 싶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저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박해받았던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글을 보면 We remember who you have suffered or died.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을 당했거나 죽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죽었거나 고통당한 사람들. Women who have loved women, 즉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 사람들. Men who have loved men, 남자가 남자를 사랑했다는 그 이유로 죽음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 And all of those who have refused the roles others have expected us to play. 뭔가 이렇게 소외를 받고 거부를 당하고 그랬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위로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Nothing shall purge your death from our memory. 절대로 그들의 어떤 죽음을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유대인 박물관이 있고 그다음에 유대인 앞에서 유대인의 모습을 아마 그 홀로코스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 밑에는 이제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그들의 사랑을 옹호하는 기념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서로가 커넥션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박물관 갔더니 배 한 마리가 큰 조형물이 혀를 낼름거리는데 뭐가 나오죠? 무지개가 싹 나오고 있죠. 이런 상징물 하나하나에 이들의 사상을 읽어낼 수 있죠. 뭘 표현하고 싶어 하는지. 여기서도 보세요. 호주 원주민들의 문화를 상징하는 게 여기서는 뱀이에요. 일종의. 근데 다 연계가 되죠. 호주민 문화와 영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역사 박물관인데요. 이게 똑같아요. 미국하고 유럽 똑같습니다. 60년대 이들도요. 무브먼트가 있었어요. 68혁명처럼 막 이렇게 저항했던 문화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Student Action for 그러니까 그 소수자들이 당했던 어떤
편견이나 그들이 당했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저항했던 학생운동, 똑같이 60년대 후반에 호주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덤 라이즈, 이들의 해방을 위해서 막 저항했던 학생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소개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70년, 80년대 가면서 드디어 인권, 휴먼 라이츠, 인권에 대해서 강화하는 운동.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미국, 유럽, 한국, 호주 똑같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흐름을 특히 우리 랩런트들 잘 알 이유가 있는 거야. 지금 그게로 각인된 게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는 시간표인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벌써 흐름들, 망대들이 세워져서 사상이 쌓여져서 그들의 상처와 영적인 것들이 쌓여져서 결과로서 지금 나타나는 게 동성애, 정치, 문화 이게 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들이 어떤 한과 상처와 눈물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The secret 나오죠. 숨겨진 비밀한 역사가 딱 나옵니다. 이게 뭐냐? 과거에 카톨릭과 기독교에 의해서, 그때 복음이 없는 카톨릭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던, 원주민들이 탄압을 받았던 그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저 캐나다에 교황이 찾아가서 원주민 아이들 몰래 다 데려가가지고 학교 데려가가 강제로, 근데 아이들 막 죽어버리고 여기에 사죄를 했던 거 똑같은 역사적 맥락이 호주에도 있더라고요. 아, 지금 왜 원주민들에 대해서 이들이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뭔가 옹호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지 뿌린 거죠. 그리고 이 원주민 선교했던 역사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의미심장하죠. 여기 보면 원주민의 영성과 원주민 방식의 영성과 기독교의 영성을 나는 연결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I really had a balance.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That's what made me a leader. 그래서 나를 이곳의 리더로 만들어 주었다. 보세요. 원주민의 영성과 기독교의 영성을 밸런스를 잡았더니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흐름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I was really thankful that I did have the white man education as well as.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백인인 것 같은데 백인이면서 원주민인데 백인의 교육을 받았고 동시에 원주민의 교육을 내가 받은 이 양 측면을 우리가 말하면 TCK인 거죠. 이 TCK가 바로 이 지역의 중요한 리더가 될 수 있었다. 근데 교육만 말하지 않고 영성과 영성을 받아들여서, 즉 혼합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길거리에 보면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원주민들의 문화, 원주민들의 영성, 그들은 우리의 조상들이야 라고 하면서요 엄청나게 가는 곳마다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뭐지 했는데 하나하나씩 추적을 해보니까 이런 지금 흐름이 그대로 호주에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 이제 원주민, 특히 그 파푸아 뉴기니아 그 원주민의 문화를 전시하는 공간이 따로 있었는데 그 가보니까 spiritual connection, 영적인 연결. 이 파푸아 뉴기니아는요 화려하게 치장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하나가 자연의 영성을 내 몸에 치장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쭉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영성을 막 소개도 하고 어떤 의미가 있고 막 전시물도 보여주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원주민들이에요. 사실상 다 샤먼들입니다. 이들은 그냥 24 그냥 얘네들은요 그냥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토템이라 그러죠. 여기 뭐 전시하는데 토템 상어 모양을 둘러싸고 토템이즘, 다 미신이죠. 미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신적인 영성인데 다 아주 멋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지금 현대적으로 다시 융합할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그럼 이런 전시를 아이들이 자꾸 보고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자꾸 부흥시켜 주니까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죠. 자라나는 세대들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상 나라 넘어서 사단의 나라를 넘어서 이번에 이런 호주에서 오세아니아 시대를 열어라라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난 거죠. 정말 오직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사람은 이들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선포된 메시지와 질의응답했던 그 부분에 진짜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워라, 보호자의 망대를 세워라, 진짜 우리 렘넌트들 파수꾼의 그런 망대를 세울 것을 이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전부터 우리 알고 있었던 경인이죠. 제 미래 와이프의 이제 청소년 때 친구였잖아요. 근데 호주로 간 지 13년인가 됐는데 요번에 갔더니 이제 집사님이었고 완전 제자로서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포럼이 굉장히 많이 통하고 그리고 특히 이 렘넌트를 보면서 이렇게 할머니죠. 할머니하고 매 주말마다 밖에 나가서요. 어른들 대상으로 전도하고 캠프하고 하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백인 남자들이 막 영접하고 돌아오고요. 이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복음 교육이 되어지고 전도 훈련이 딱 되어져 버리니까 2분 만에 정확한 복음 딱 전해버리는 거예요. 그 영접하고 딱 들어오고 이런 렘넌트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이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진짜 앞으로 일어난다면 호주를 비롯해서 오세아니아에 진짜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RTS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사모아 이제 현지인입니다. 한국말 잘해요. 이 부부가 다 한국말 잘합니다. 현재 비대면으로 RTS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번에 갔더니 여기 참여를 했더라고요. 반갑게 또 맞아주고 저한테 그 사모아 전통 넥타이도 하나 선물해 주더라고요. 다시 기회가 되면 한번 매달고 오겠습니다. 안 어울리겠지만 아무쪼록 이번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이런 일정으로 주로 관광지가 아니라 3단체와 역사적 종교적 흐름을 파악하고 이 나라와 오세아니아에 무슨 영적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렘넌트 운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지금 동력하고 있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이렇게 동력자가 되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